1497년 포르투갈의 항해자 바스코 다 가마는 동인도를 항해하던 도중 수개월 사이에 선원의 약 60%가 이유 없이 죽어간 사건을 겪게 되었습니다. 죽어가는 환자들에게 나타났던 증상 중에 하나는 잇몸이나 구강 점막에서 쉽게 출혈이 일어나는 것이었는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 질환에는 괴혈병이라는 이름이 붙게 되었고 15세기에서 16세기의 유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든 병이 이 괴혈병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임스 린드라는 영국 해군 군의관은 1747년에 12명의 선원 중 괴혈병에 걸린 6명의 선원에게 레몬 주스와 오렌지 주스를 먹게 하여 이 두 과일 속에 있는 어떤 물질이 괴혈병에 큰 효과가 있다는 것을 보고하였고 그 후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많은 연구 끝에 녹색 야채가 괴혈병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고 사람에서는 이 물질을 자체적으로 합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녹색 야채를 먹지 않으면 괴혈병에 걸릴 수 있다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괴혈병에서 구해낸 과일과 야채 속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의 어원은 생명의 라는 뜻을 가진 바이탈과 플러스 아민인데요. 항산화제로 작용하면서 여러 화학 반응의 보조인자로 기능하는 수용성 영양소입니다. 이 어원에서 알 수 있듯이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사람의 생명 현상과 건강에 필수적인 비타민 C는 보건복지부에서 하루 권장 섭취량을 100mg으로 하고 있으며 대상과 건강 상태에 따라 섭취량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같이 모두 잘 먹고 잘 산다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사람들에게 부족한 영양소가 있고 심각한 경우 영양 결핍도 있다는 사실이 믿겨지시나요? 만약 그렇다면 부족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2015년 보건복지부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에게 부족한 영양소 5가지가 밝혀졌는데요. 역시나 권장량 미만 섭취자의 비율이 가장 큰 영양소는 칼슘이었습니다. 한국인 10명 중에 7명에게 부족하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로 부족한 영양소는 무엇일까요? 바로 놀랍게 비타민 C였습니다. 비타민 C의 권장 섭취량은 100mg이지만 전체 조사자의 절반을 넘어선 57.6%가 권장 섭취량 미만을 섭취하고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우리가 흔히 비타민 C만큼은 잘 보충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2명 중에 1명이 하루 권장량 이하로 섭취하고 있다니 정말 놀라운 사실입니다. 비타민 C가 체내에서 하는 역할은 다양합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유해산소는 활성산소라고도 불리는데요. 활성산소는 호흡 과정에서 몸속으로 들어간 산소가 산화 과정에 이용되면서 여러 대사 과정에서 생성되어 생체 조직을 공격하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산화력이 강한 산소입니다. 현대인의 질병 중 약 90%가 활성산소와 관련이 있다고 알려질 만큼 건강관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체내 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식생활과 대기오염, 스트레스로부터 만들어지는 이 체내 유해산소는 인체의 항상성을 깨트리며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되는데 바로 이 유해산소를 비타민 C가 제거함으로써 산화적 손상을 방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비타민 C는 콜라겐의 형성에 기본 물질로 작용하고 신경 전달 물질 카르니틴 등의 합성에 관여합니다. 또한 철을 환원시켜 소장에서 흡수가 잘 되도록 하고 산화된 비타민 E를 환원시켜 재활용함으로써 비타민 E의 항산화 기능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비타민 C가 부족하게 되면 콜라겐 합성이 방해되어 괴혈병 증상이 나타나며 그 결과 결합 조직에 변화가 생겨 연골과 근육 조직이 변형되기도 하고 혈관이 약화되어 부신출혈 증세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비타민C는 포유동물이나 식물은 포도당으로부터 비타민C를 스스로 합성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사람은 비타민C를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몸속에는 비타민C의 합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효소들이 모두 존재하기는 하지만 가장 마지막 단계를 촉매하는 효소가 변성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식품을 통해서만 비타민C를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식품을 섭취해야 할까요? 비타민C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감귤류, 토마토, 시금치, 수박, 키위, 딸기, 브로콜리 등이 있는데요. 하지만 알면서도 이런 종류의 식품을 매일 몇 끼 섭취하는 것이 참 힘든 현실입니다. 그런데 위의 음식을 많이 먹는 것 같지만 체내에 비타민C가 부족한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시금치, 브로콜리 등 녹색 야채 과일과 같은 식품을 자주 먹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떻게 먹느냐이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산화와 고온에 의해 파괴가 되기 쉬우며 가열 조리에 의해 손실되기 때문에 익히지 않은 생채소를 많이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식품을 통해서 비타민C를 섭취하며 건강기능식품으로 비타민C를 섭취하실 때도 자연 유래 비타민C인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요즘 서점에 가서도 비타민C와 관련된 많은 책을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요. 그중 브라이언 R 클레멘트 저자의 천연대 합성 똑소리 나는 비타민 선택법이라는 책에는 천연 유래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의 차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용 중에는 천연 유래 비타민에는 영양소, 효소, 조효소, 항산화제, 미량 원소가 함께 포함되어져 있어 유익하며 이스트 테네시 주립대학교 영양연구원 소장인 로버트 아커프 교수는 천연 비타민과 합성 비타민을 비교한 연구 결과 30건을 토대로 천연 비타민의 생체 이용률과 활성도 면에서 합성 비타민보다 최소 2배 이상 건강에 좋다는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비타민C의 보고인 인디안 구스베리를 추천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었는데요. 이런 서적을 통해서 자연에 가까운 식품으로 비타민C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요즘 금방 피곤을 느끼고 지치시는 분들, 피부가 거칠고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 너무 먼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의외로 해결책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내 몸이 원하는 건강한 식품을 통한 비타민C의 섭취로 생기 있는 변화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정다운 강사였습니다.